안녕하세요, 강만호입니다. 네, 오늘은 고추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장아찌 음식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먹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죠. 근데 지금은 뭐 냉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은 뭐 마트 가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다가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가 그냥 장아찌가 먹고 싶어서 장아찌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장아찌라고 고추장아찌든 뭐 고추장아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장아찌 음식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삼투압 현상 때문인데요. 삼투압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농도가 다른 두 가지의 용액이 있고 그 사이에 반투막이 있어요. 이 반투막은 용매는 통과시키지만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인데요. 용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입니다. 그리고 용질이라는 것은 뭐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식초가 될 수도 있고 설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고추장아찌 만들 거니까 소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의 그 염분은 통과하지 않고 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존재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의 수분이 농도가 높은 쪽의 용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하죠.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을 시키려면은 이 세균이 증식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세균의 세포벽도 이 반투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간장물이라든가 하는 뭐 설탕물이 됐든 식초물이 됐든 세균의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세포의 수분이 간장물로 빠져나가게 돼요. 세균의 세포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증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장아찌를 담궈 놓으면은 2년이고 3년이고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 건데 고추도 농도가 높은 용액에 간장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추에 있는 수분이 간장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추는 이 세포벽은 무너지지 않고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수분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삭한 고추장아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아찌가 이제 그런 거죠. 뭐 재료마다 다르겠지만은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아삭한 식감을 구현해낸다든가 또 재료에 따라서는 뭐 쫀득쫀득한 뭐 쫄깃쫄깃한 뭐 간재미에 코다리 회무침 뭐 이런 것처럼 땅땅한 식감, 뭐 꼬들꼬들한 식감 이런 식감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추장아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삼투압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에요. 근데 제가 고추장아찌를 처음 만들 때 배웠던 방법은요. 일단 간장물을 만들어요. 뭐 간장, 식초, 설탕, 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장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끓여가지고 뜨거운 간장물을 이 고추에다가 그냥 부어요. 그리고 식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간장물을 다시 꺼내서 간장을 좀 더 추가를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끓여요. 그리고 다시 고추에다 또 부어요. 그리고 다시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다시 넣어놔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장아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먹으면 돼요. 근데 이 간장물을 꼭 끓여야 되는 건가?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채소의 수분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뜨거운 간장물을 재료에 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야채를 볶는다든지 삶는다든지 이러면 야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처음에 간장물을 붓고 한 3, 4시간 후에 보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일주일 후에 보름 후에 보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요. 그거는 아주 일시적입니다. 붓자마자 이 고추도 차갑기 때문에 그 간장물은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고온을 가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티도 안 나는 거죠. 결국은 삼투압 현상으로 장아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끓인 간장물을 넣은 건지 그냥 식은 간장물을 넣은 건지 구분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간장물 끓이지 않을 겁니다. 또 간장물을 끓이게 되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죠. 그리고 간장물 재료는 그냥 간장, 설탕, 식초 이게 답니다. 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장물을 만들겠습니다. 간장은 2컵을 넣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넣겠습니다. 식초는 1컵을 넣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넣겠습니다. 설탕은 3분의 2컵을 넣을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넣겠습니다. 물 1컵 넣겠습니다. 그럼 그게 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물 1컵을 넣겠습니다. 야, 너 안 끓일 거라면서 왜 냄비에다가 물은 좀 끓이겠습니다. 아니, 끓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데우겠습니다. 요즘은 설탕 대신 매실청을 많이 넣잖아요. 뭐 그러면 이런 짓 안 해도 되죠. 그 매실청으로 하면 훨씬 맛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매실청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설탕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설탕이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끓일 필요까지는 없고 약간 따뜻하게 해서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조금 데우는 거예요. 설탕은 3분의 2컵 넣을 겁니다. 이 정도면 3분의 2컵이 좀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하는데요. 끓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설탕이 녹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다 간장, 식초 다 집어넣고 끓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가스비라도 아껴야죠. 물에다 담아 넣고 식초를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잘 씻었어요. 씻고 그리고 물기 쫙 빼가지고요. 고추의 이 꼬다리를 잘라낼 겁니다. 잘라내는 이유는 보기 싫으니까. 이 정도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미온가위예요. 미온가위는 이렇게 돌려줘야 제맛이죠. 미온가위가 편한 게 일단 주둥이가 짧아서 편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리합니다. 자르고 간장물이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쑤시개나 꼬챙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주기도 하는데요. 구멍을 뚫으면 단점이 먹으려고 썰거나 베어 물었을 때 자꾸 물총을 쏴요. 물총 쏘면은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툭 잘라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고추는 요 끝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서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툭 자르는 거죠. 꽁지 자르고 끝에 자르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귀찮은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이거는 그리고 탈락한 고추는 이렇게 요만큼 나왔습니다. 꼭지가 떨어졌다거나 이거 뭐 시들시들하게 막 간 게 있네요. 네, 이런 거 다 탈락입니다. 식초는 한 컵을 넣겠다고 했어요. 아우, 식초 아까워. 간장은 2컵을 넣어주겠습니다. 2컵. 넘치려나? 2컵. 넘치진 않겠지? 그럼 이 컵도 치워버리겠습니다. 다 들어가려나? 통이 이렇게 작았나? 참,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까 간장물도 이거 계획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고추 양파 장아찌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양파 장아찌는 뭐 내일 먹어도 되니까요. 양파도 같이 섞어놔가지고 양파 장아찌를 동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파 장아찌는 나박 썰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냥 채를 썰겠습니다. 빨리 만들려면 좀 얇게 썰어야겠지? 네, 좀 얇게 썰겠습니다. 고추 장아찌는 뜨지 않게끔 무슨 뭐 접시나 밥그릇 같은 걸로 눌러주라고 하잖아요. 귀찮아서요. 양파로 눌러버리려고요. 양파가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추는 다른 통에다가 만들게요. 그리고 양파로 눌러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크기가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간장물을 이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뭐야, 간장물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아닌가? 딱 맞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너무 정확하게 딱 맞았어요. 자, 그럼 뭐 접시나 밥그릇 뭐 이런 걸로 눌러줄 필요도 없이 그냥 뚜껑 바로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양파는 좀 떠도 상관없는데, 자, 고추는 푹 잠겨야 되니까 들어가. 자, 니들은 푹 잠겨라. 들어가. 고추 너는 들어가야지. 양파는 좀 떠도 상관없습니다. 뭐 후딱 먹어버릴 거예요, 저는. 뚜껑을 닫으면 오늘의 요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여기서 한 가지 풀어야 될 게 있죠. 중간에 간장물을 빼서 간장을 더 추가하고 다시 끓여서 다시 부어야 되느냐? 일리는 있습니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고추에서 수분이 간장물로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장물이 희석이 되죠. 그럼 염도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염도가 줄어들면은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도 있어요. 간장이 적게 들어갔다면은. 하지만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애초에 간장을 많이 넣었어요. 희석이 돼도 여전히 염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혹시 고추가 너무 짜지지 않을까? 전혀 짜지지 않습니다.
그게 역시 삼투압 현상 때문이에요. 그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고추에서 수분만 간장물로 빠져나가지 간장에 있는 염분이 고추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럼 그건 삼투압이 아니죠. 그건 확산작용이죠. 그래서 고추장아찌는 국물은 짤지 몰라도 고추는 절대 짜지가 않습니다.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짜지 않을까.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전혀 안 짠데? 하지만 삼투압의 현상을 이해를 한다면 전혀 신기한 게 아니죠. 잠깐 여기서 휴식. 네, 또 숙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이걸 상온에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 냉장 보관할 것이냐. 뭐 고추장아찌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상온에 뒀다가 그 후에 냉장 보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삼투압 공식이에요. 사실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 온도 0도일 때 이상기체 부피가 0이 된다는 그 공식인데요. 뭐 이 공식은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삼투압도 이 공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쪽인가? 여기 P가 있는데 P가 압력이죠. 그럼 삼투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대문자 T가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온도예요. 그럼 이 공식을 보면은 온도와 삼투압은 분명히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은 상승하게 되고요. 당연히 장아찌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 10도다 또는 그리고 하나는 20도다. 그러면 삼투압이 2배가 돼요. 온도가 2배니까 삼투압도 2배가 되죠.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섭씨 0도에서 절대 온도는 273.15도가 되죠. 273.15 켈빈이 되죠. 네, 켈빈? 그냥 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섭씨 0도는 273.15, 그냥 0.15도 빼버리고요. 273도라고 하겠습니다. 섭씨 0도는 절대 온도로 273도예요. 그럼 10도는 283도고요. 20도는 섭씨 20도는 293도예요. 만약에 섭씨로 했을 때 10도와 20도는 2배 차이가 있지만 절대 온도로 하게 되면은 283도냐 293도냐 그 차이예요. 별 차이 없네. 283이나 293이나. 그래서 상온에 있으나 냉장고에 있으나 장아찌 만들어지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실온에 방치하기 싫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장아찌 음식은요, 바로 이 삼투압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투압에 대한 원리를 대충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걸 끓여야 될지, 중간에 꺼내서 또 끓여야 될지,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해야 할지 굳이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네, 지금까지 뭐 요리 같지도 않은 요리였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